안녕하세요. 군사도폭입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가 전설적인 전차 킬러 탱크 뚜껑 따기 전문가들을 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랜 기간 운용되어 왔음에도 수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지옥에서 온 미키마우스 미군의 공격기 A-10인데요. 미 하원에서의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 방안이 통과되며 아마르게 있는 F-15와 F-16 전투기를 운용하기 위해 30명의 조종사가 대기 중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전차들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F-15나 F-16 전투기보다 A-10이 훨씬 제격이고 가성비 높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A-10 공격기는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적의 제공 전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제공권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잡고 있는 상태이니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하이마스 공포증에 허우적대는 러시아군은 16문으로 늘어날 하이마스와 39문으로 늘어날 M270 MLRS에 경기를 일으킬 지경일 텐데 걸프전에서 무수히 많은 소련제 전차들을 일방적으로 초토화시키고 다녔던 전설의 A-10이 나타난다면 엄청난 절망에 빠질 듯한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묵 하는 상쾌한 30mm 게이틀링 기관포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올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러시아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은 퇴역을 앞둔 A-10 썬더볼트 공격기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 격퇴에 도움이 되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수 있다고 밝히며 러시아군을 벌벌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찰스 큐 브라운 주니어 미 공군 참모총장은 연례 안보 토론회 아스펜 시큐리티 포럼에서 참석자들에게 우크라이나로 갈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한다. 하지만 미극인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는 러시아지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의 라팔, 미국의 F-16 전투기 같은 시스템에 대한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밝혔습니다. 이어서 프랭크 켄달 공군 장관은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퇴역이 확정된 21대 A-10C 공격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며 A-10C 공격기 또한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A-10과 같은 급의 소련제 항공기로는 우크라이나 공군도 운용 중인 소-25가 있지만 A-10은 소-25와 폭장량과 내구성에서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공격기입니다. 소-25는 하드포인트 11개소에 최대 4.4톤의 폭장량을 가지고 있는 반면 A-10은 7.26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A-10C 공격기는 GAU-8A 어벤저, 30mm 게틀링 기관포, H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제이담 같은 정밀 유도 포탄을 무장할 수 있습니다. 30mm 게틀링 기관포로 말하자면 열아우라늄 30mm 탄을 사용하는 강력한 유력으로 전차, 장갑차 할 것 없이 모두 터뜨리고 다닐 수 있는 무지막지한 기관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A-10C를 운용하게 된다면 현재 제공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기갑전력, 지상전력 모두가 가루가 되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미 하원에서 전투기 지원 법안을 통과시킨 후 현재는 미 상원 의원, 행정부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 또한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될 전투기 패키지에 A-10을 포함해 여러 전투기가 포함될 것을 시사하며 러시아군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고 있는데요. 1990년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 포대 공습, 파괴 임무에 투입된 A-10C는 저속 비행하는 기체이지만 장시간 채공이 가능하고 기체 하부에 티타늄 장갑을 채용하고 있어 지상포화에도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생존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A-10의 퇴역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지만 2016년 대-IS전에서 엄청난 화력을 보이고 현장에서 맨패지에 피격당하고도 멀쩡하게 날아다니면서 30mm 게틀링 기관포로 IS 대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활약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우리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A-10 공격기 1개 대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에서 초반에 제공권을 장악한다면 A-10 공격기가 북한의 기갑부대, 지상전력 모두를 가루 그 자체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특히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북한 공기부양적 위협에 대응 수단으로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요즘의 최신의 전투기들은 초음속으로 적의 방공망을 헤집고 다니며 종횡무진 활약하는 시대인데 한편으로는 A-10C처럼 느리고 무식한 전투기가 웬 말이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느린 속도가 오히려 A-10의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했는데요. 베트남 전쟁이 가열되면서 지상군에 대한 항공 지원 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너무 빠르게 날아다니는 이 당시의 초음속 공군기들은 이런 임무에 맞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 육군이 자체적으로 수송 헬기를 개조해 배치한 무장 헬기로는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모두 소화하기에 무리가 따랐는데요. 이 때문에 미 육군에서는 한동안 접고 있었던 공격 헬기 개발 프로그램 AAFSS를 재가동시키기에 이릅니다. 아차! 미 공군은 이러다가 미 육군에게 항공작전의 주도권을 빼앗기겠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아니라 미 공군이 근접 항공 지원 전용기로서 개발한 것이 A-10입니다. 전투기나 전폭기는 너무 빨리 지나가는 데다 값비싼 최첨단 미사일과 유도 폭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태가 발생할 경우 소련은 그야말로 끝이 없는 전차들로 전격전을 걸어올 텐데 나토의 전차와 지상군 병력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고, 그렇다고 이들에게 값비싼 공대지 미사일과 유도 폭탄을 다 써버리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 공군은 AX 사업을 통해 다량의 폭탄과 미사일을 실을 수 있도록 많은 무장 탑재량을 가지는 동시에 적어도 지상 공격과 대공포 회피, 공격 후 급선에 하여 재공격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적어도 기동성을 가진 A-10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A-10을 걸프전에 내보내봤더니 그 실전 성능은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값싸게 만드느라 레이더는커녕 레이저 지시기도 없는 A-10이 과연 제대로 싸울 수나 있겠느냐 의문을 품은 이들이 적지 않았지만, 막상 실전에 투입시켜 놓고 보니 A-10의 활약은 엄청났는데요. A-10은 무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해도 보통 1시간 이상 채공하며 막강한 무장 탑재 능력으로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 포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고장과 피탄에 강한 단순하고 튼튼한 구조 덕분에 어느 정도의 지상포화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 돌아오는 끈질김을 보여주었는데요. A-10은 걸프전에서 80여만 발의 30mm 기관포를 사용했고, 이때 사용된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의 90%는 A-10 공격기가 발사한 것이었을 정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A-10은 미국이 개입한 각종 분쟁에서 미국의 주요 항공 지원 수단으로 참전해 꾸준한 전과를 쌓아왔는데요. 걸프전에서 A-10이 항공 지원을 맡으며 F-16 전투기들은 다른 전력들과 함께 적 후방 차단 임무나 스트라이크 패키지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A-10 공격기가 러시아 지상군을 초토화하는 데 사용된다면 공군 전력이 귀한 우크라이나로서는 다른 전투기들을 러시아 공군 전투기와의 교전에 참가시키거나 전략 목표를 타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테니 이를 통한 이익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속도가 느리고 저고도에서 활약하는 탓에 러시아군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될 위험도 A-10은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A-10을 운용한다면 하이마스나 M270 MLRS로 러시아 야전 방공 시스템들을 먼저 무력화하고 포병의 지원과 함께 사용할 듯합니다. 최신의 4.5세대, 5세대 전투기처럼 적 레이더를 피해 빠른 기동을 하며 공격하는 전투기와 A-10 공격기는 운용 교리 자체가 다른데요. A-10 공격기는 제공권을 장악한 순간에는 어떠한 전투기들보다 값싸고 넉넉한 화력으로 장시간 채공하며 수많은 러시아 기갑 부대들에게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공격을 퍼부으며 지상 기갑 전력 모두를 찢어버릴 수 있기에 큰 활약이 기대되는 기체라고 판단됩니다. A-10은 한때 냉전이 끝나고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문제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뻔했지만 대-IS전에서의 유용성 등을 이유로 미 공군은 반대해왔습니다. 원래 대규모 전면전에서 소련의 기갑 부대를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기체인 만큼 A-10 공격기가 크게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탄생한 것 같기도 한데요. 미 공군이 운용하는 A-10C의 경우 통신 안테나 개량, 컬러 디스플레이에 의한 글래스 콕핏의 도입, AGM-65 매버릭 미사일의 운용 능력 향상, 제이담과 같은 정밀 유도 폭탄 운용 능력의 확보, 통합된 전자장비의 도입, 레이저 목표 지시기 및 야간 전투 능력의 향상, 타겟팅 포드 장착 등의 개량이 이루어져 더욱 강력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F-15, F-16과 같은 전투기들뿐만 아니라 값싸게 러시아군 전차들을 초토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A-10C 공격기가 미국이 지원하는 전투기 패키지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